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이달 초에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했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정책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의 사례는 어땠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들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지 알아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국투자증권의 박기훈 수석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거의 사례 먼저 짚어보도록 할까요? 과거에서 정부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이 나왔을 때 주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었나요? 크게 과거 사례라고 한다면 네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좀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이 한 차례 꺼지고 그다음에 이제 좀 증시가 안정을 찾은 이후의 사례들을 좀 살펴봤는데 네. 대표적으로는 2004년, 2013년 그리고 2018년 정도가 있습니다. 세 차례 다 하나하나 좀 나눠서 살펴보면 핵심 정책이 워낙 많아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1차 2004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태펀드를 조성을 했었고 통합거래소가 출범한 게 가장 대표적이었었고요. 2차 활성화인 2013년 이때는 좀 길게 모멘텀이 이어졌었는데 한 15년까지 이때도 마찬가지로 성장 사다리 펀드라고 하는 어떤 유동성 공급 실수요 측면에서 자금이 유입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들이 확인이 됐었고 그 외에 이제 시장 본부를 분리하는 그러니까 거래소 내 독립성을 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 네. 그리고 3차 활성화 때도 이와 유사하게 코스닥 벤처펀드라고 하는 자금 유인책이 확인이 됐었고 그 외에 이제 KRX 300 지수라고 하는 시장 투명성을 좀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이 공통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헷갈리고요. 좀 핵심 정책별로 좀 항목을 나눠서 살펴보면 네. 뭐 세제나 유동성 항목에서 이제 실질 유인책으로 작용하는 이제 펀드를 조성하는 움직임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좀 기관 자금이 좀 장기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수급 주체 측면에서 뭐 거래소를 개편한다든지 이런 움직임 두 가지가 가장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성과가 어땠는지에 대한 건데 세 차례 다 단기적으로는 반짝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이제 그 효과를 길게 이어가지 못하는 패턴 이 정도까지가 과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도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뭐 체질을 바꾸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서도 수급 주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연기금을 통해서 수급이 많이 유입될 것으로 시장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대책들이 실제로 이야기가 많이 시장에선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어디까지나 뭐 기대감으로 그렇죠. 네.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맞는 흐름이어서 네. 뭐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로는 다들 뭐 원하는 건 똑같습니다. 반짝하는 거는 뭐 마중물 효과를 가져올 만한 뭐 펀드 조성으로 되는데 그래서 그게 길게 가려면 뭐 이제 고래들이라고 하죠. 큰 이제 주체들, 자금 주체들이 좀 오래 코스닥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자금을 고정시켜둘 이제 강제성을 부여할 만한 내용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제 좀 기대할 만한 부분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단 IMA 인가가 최근에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정부가 뭐 구체적으로 IMA 자본의 뭐 몇 프로를 모험 자본이라고 하죠. 이제 벤처 기업 같은 모험 자본에 투자를 강요하게끔 하는 내용들이 대표적일 거고요. 얼마 전에 이제 출범한 150조 원 국민성장 펀드 그런 부분의 자금들이 들어오기를 기대하는 거. 그리고 연기금의 자금이 유입되는 기대가 생겼던 건 이제 처음 11월 말 12월 초에 이제 코스닥 활성화 기대가 강해졌을 때 기관 자금이 빠르게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이 상승했던 그 흐름 때문에 생겼던 건데 사실 연기금의 투자를 뭐 강하게 끌어올 만한 강제성 있는 정책이나 뭐 내용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할 수 있는 거는 뭐 운영 그 문구 정도를 수정하는 거, 뭐 권고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이거 외에 뭐 강제로 연기금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어려워서 이 네. 부분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그 외에 뭐 IMA나 뭐 아니면 국민성장 펀드에서의 자금이 유입되는 게 가장 긍정적이고
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연기금 수급 유입의 강제성을 또 강제하기는 좀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신규 기관 자금 유입의 강제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데 이 과거 흐름 패턴들을 보면 초반에 이제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성과가 저조해서 이제 뭐 시장의 분위기가 코스닥도 좀 활성화를 하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때 이제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온 다음에 이제 코스닥까지 활성화한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코스닥이 강하게 움직이는 패턴이 이제 과거에 세 차례 확인이 됐던 네. 건데 그게 이제 이번에도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벤처 투자에 대한 거는 이재명 정부가 이제 뭐 후보 시절 때부터 공약으로 얘기하던 거였고 지금도 계속 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제는 뭐 언론 보도도 있었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9일 업무 보고 때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다라는 내용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게 네. 지금까지의 흐름인데 그래서 이제 똑같이 경험칙상으로 같이 흘러간다면 초반에 활성화 공약이 나오고 내용이 확인이 되고 코스닥이 잘 갈 텐데 그게 한 1, 2년 정도밖에 못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1, 2년 정도밖에 못 가는 그 정책의 실패 이유를 가지고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첫 번째는 정책이 충분히 정교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코스닥에 좀 시장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다 어쩔 수 없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이런 거는 빠르게 개선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좀 장기적인 성과로 가져가려면 이제 기관들 거대한 이제 자금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 자금들이 코스닥에 들어와서 근데 그 효과까지는 뭐 앞선 1, 2, 3차에서도 확인했었기 때문에 뭐 한시름 덜은 거고 그 들어왔던 게 계속 이어나가야지 코스닥이 그걸 바탕으로 이제 계속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강제성 요인들을 기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지금으로서는 뭐 이제 당장 내일 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지만 뭐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중요한 것이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에게도 줄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잖아요. 맞습니다. 세제 혜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세요? 제가 이제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바로 직전 18년 당시 사례에서 좀 가장 좀 효과가 돋보였던 게 이제 세제 혜택. 코스닥 벤처 펀드라는 걸 구성해서 이제 세제 혜택을 이제 3천만 원 한도에 10% 그러니까 300만 원 정도로 공제를 해주는 게 있었는데 이제 이거 때문에 이제 홍보가 좀 잘 됐고 그 펀드의 실제로 설정 액수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도 좀 강화되는 방향으로 확인이 된다면 충분히 그때와 같은 마중물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이 한도를 한 5천만 원 한도로 올려서 10%는 그대로 두되 네. 한도를 좀 상향을 해서 공제액 300만 원이 한 5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되면은 의미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뭐 기대를 하고요. 코스닥 벤처 펀드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저는 또 이제 공모주 우선 배정에 대한 내용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벤처 펀드를 만들 때 이제 코스닥 공모주에 지금은 25%를 우선 배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한 30% 정도로 늘어난다면 이 부분에서도 또 이제 흥행 네.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이런 정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코스닥 시장의 상승이 장기화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원인으로 구조적인 한계를 꼽으셨는데 지금 한국거래소 지주사 전환과 코스닥 자회사 분리 방안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전에도 여러 차례 논의는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구조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조적인 문제의 원인들을 뭐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자면 대표적인 게 코스닥 자체의 뭐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코스피보다 좀 떨어진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최근에도 활발하게 이어지는 움직임인데요. 좀 좋은 회사다 싶어서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좀 이제 우량하게 성장을 하게 되면 그 기업들이 대부분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코스닥과 코스피의 뭐 우열을 가릴 수는 없겠지만 투자자들이 느끼기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좋은가라는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고 뭐 이거 외에도 뭐 종목 수가 당연히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뭐 부실 기업 수라든지 뭐 불공정 공시
불안정 공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 수가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코스닥에 좀 불리하다,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도 좀 기대를 하는 게, 이제 벤처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안 좋다, 부실하다 싶으면 빨리빨리 퇴출을 하는 것도 중요를 하거든요. 그래서 진입과 진출이 이제 다양하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산다사의 형태가 될 수 있게끔 네. 해주는 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보도했었죠. 이제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내용인데, 그것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한국 거래소를 이제 지주회사로 놓고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경쟁 구도를 네. 만들어 놓는 게 뭐 가장 현실적인 측면에서 두 시장이 뭐 1등, 2등, 뭐 하나가 좋고 하나가 좀 신뢰가 떨어지고 뭐 이런 그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로는 아마 내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이 지금 발표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서 얘기를 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좀 정교한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실효를 거두려면은 어떤 것들이 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숫자적으로 네. 이렇게 딱 얼마 뭐 얼마나 개선이 될 거고 자금이 얼마나 들어올 수 있을 거고 이런 거에 대한 좀 큰 청사진을 그릴 수 있게끔 확인이 되는 게 가장 네. 긍정적일 텐데요. 뭐 당장 19일 날 그 모든 게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그러겠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코스닥이 오늘 시장까지는 못 봤는데 지금 900포인트 언저리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네. 이 처음 언론 보도가 나온 게 천스닥 기대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 남은 룸이 10% 정도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러면 이제 크게 매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뭐 내일 업무 보고에서 기대하는 내용은 구체적인 숫자는 당연히 베스트일 거고, 그게 어렵다면 지금 금융위가 계속 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할 거고, 뭐 언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뭐 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네. 와라, 뭐 이런 식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확인이 된다거나 아니면 금융위에서 하겠다 할 계획이 있고 뭐 언제까지 해서 알려주겠다라는 이런 뭐 계획 가이드라인 정도만 확인이 돼도 충분히 그 뭐 지금처럼 좀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상황에서는 상승 요인으로 상승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명확한 로드맵이 좀 나와주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 개선에 일조를 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에 따른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전략이 뭐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코스닥 비중을 늘려라, 뭐 코스피 다 팔고 코스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는 없고요. 코스닥 중에서도 좀 우량한 기업을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안이 확인이 되더라도 자금 유입을 강제한다고 하더라도 코스닥 자체의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끌어올려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 기대와 실제로 발표되는 내용 사이에 분명히 괴리가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좁혀지는 과정에서 변동성도 확대가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조적 성장 가능성이 뒷받침된 큰 기업들을 위주로 가져가는 게 맞고요. 그렇게 된다면 코스닥 내에서 당연히 바이오가 1순위일 것이고, 시총 상위 순으로 봤을 때 뭐 로봇 그리고 반도체가 뭐 역시나 한국에서 증시에서는 중요한 비중이기 때문에 네. 반도체 소부장 이런 기업들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늘 논의를 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기훈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